네, 오늘 그 이틀차 AWS 서울 서밋 행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지금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40분 동안 AWS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줄여서 이제 저희가 DMS라고 합니다. DMS를 이용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AWS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AWS의 저팬팀에서 플랫폼 사업개발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준 오쿠보 상께서 같이 참석해서 일본 고객의 오라클 마이그레이션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DMS라고 하는 툴과 스키마 컨버전 툴이라고 하는 또 다른 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간단하게 데모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라클 RAC를 실제로 AWS의 아마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신 일본 AWS 고객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AWS로 옮길 때에도 많은 이제 고객분들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온프레미스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AWS 위에서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충분히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EC2 위에서 직접 설치해서 라이센스를 별도로 가지고 계시면서 Bring Your Own License 방식으로 EC2 위에서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 서비스 위에서도 직접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비용에 라이센스가 포함돼서 라이센스 인클루디드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하면 AWS 위에서도 굉장히 잘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왕이면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시다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서 클라우드 위에서 더 잘 동작하고, 또 상용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의 성능이라든지 가용성, 그리고 비용은 일반적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비용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기왕에 하실 수가 있다면 어떨까? 라고 해서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오늘 세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AWS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개발했죠. 그래서 RDS라고 하는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이제 드리고 있고요. 오라클에서 오로라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경우를 저희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는 이 DBMS 엔진 자체를 저희가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DB를 사용하시는 DB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기존의 MySQL에서 사용하시던 쿼리하고 완전히 호환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에 수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MySQL하고 호환되는 광경 데이터베이스 엔진이고요. 기존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비용에, 그 다음에 같은 호환성을 제공하기는 합니다만 MySQL 대비해서 최대 5배까지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스토리지 엔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전 안에서 복수개의 퍼실리티 안에 최대 6개까지의 복제를 기본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6개까지의 복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구성, 가용성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른 RDS하고 마찬가지로 백업,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11.9의 내구성을 제공하는 S3 저장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내구성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리드 리플리카에 있어서도 기존에 이제 RDS를 쓰시는 경우에는 리드 리플리카를 생성하실 수 있는 개수에도 제한이 있고, 또 생성돼서도
마스터 데이터베이스하고 리플리카 사이에 지연 시간이 있게 되죠. 그 긴 지연 시간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고객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연 시간도 훨씬 더 짧고 15개까지 리전 안에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리드 리플리카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시면서 스토리지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레이드 구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굉장히 불편하시죠. 예, 오로라 쓰시면서는 스토리지 엔진에 대해서는 최소 10GB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쌓이는 족족 스토리지가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관리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고 계시는데요. 근데 데이터를 옮긴다고 하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클라우드로 옮겨야 될까? 또는 이제 옮기면서 사용자에 줄 수 있는 임팩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또 마이그레이션 된 이후에도 온프레미스하고 AWS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서로 뭐 이제 주고받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동기화도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러한 오픈소스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의 도움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주로 쓰시는 툴들이 상용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별도의 복제 소프트웨어, ETL, CDC 등등의 역할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시죠.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들 역시 굉장히 이제 상용의 소프트웨어들이고 구성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운타임도 있을 수 있고 코드 수정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그런 고객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가 AWS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저희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 자체는 지금 이제 보시는 RDS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한 6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 외에도 최근에는 SAP라든지 또는 저희의 관리형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레드시프트라든지 하는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것을 굉장히 쉽게 시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중에도 온고잉으로 리플리케이션 하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중에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시는 것은 꼭 AWS의 RDS가 아니어도 EC2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경우에도 RD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경우에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오라클에서 오라클로만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라클이나 SQL 서버 같은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MySQL, 오로라, PostgreSQL과 같은 이기종의 데이터베이스로 복제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게 되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액세스를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AWS 위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타겟 데이터베이스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복제를 위해서 이 가운데에다가 DMS의 서비스, 복제를 위한 복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복제 인스턴스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제 인스턴스가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서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쓸 수 있게 원본과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구성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VPN이라든지 하는 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복제의 대상이 되는 테이블이라든지 스키마라든지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이 DMS가 타겟 쪽에서 싱글 테이블 생성하고 데이터를 로드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충분히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이전이 되고 충분히 캐치업을 하고 있는 시점이 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이 마이그레이션 전환을 위한 어떤 다운타임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여행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죠. 예. 이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이관을 하실 때 AWS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써서 그 프로세스도 굉장히 심플리파이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런 피드백을 주고 계시고요. 사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 몇 단계의 이제 클릭만 하면 쉽게 시작하실 수가 있어서요. DMS 이제 콘솔 가서 DMS라고 하는 서비스에 콘솔에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제를 위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이 인스턴스 역시 마치 RDS처럼 인스턴스가 떠서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VPC에서 복제 인스턴스가 동작할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자체의 인스턴스 타입은 어떤 인스턴스 타입으로 할지 이 정도의 이제 선택을 복제 인스턴스 구성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DB 접속 정보, 이를테면 도메인 네임이라든지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라클 같으면 이제 SID 같은 정보를 입력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제를 하는 방식, 기존에 있는 existing 데이터만을 풀로드를 할지 또는 온고잉으로 발생하고 있는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캐치업을 하는 방식으로 리플리케이션을 할지에 대한, 또는 이제 둘 다 할지, 둘 중에 하나만 할지 등의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제의 대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전체 스키마에 대해서 다 복제를 할지, 아니면 특정 스키마 내에 특정 테이블을 대상으로 복제를 할지, 이 복제의 대상이 되는 타겟을 선택하는 정도로 하고 복제 태스크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이 끝나면 어떻게 그 복제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구성으로 금방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0분 안에 금방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몇 번의 구성만으로 간단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구성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그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 가지고 RDS로 그냥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냥 오늘 데모를 위해서 이렇게 RDS 가지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위한 엔드포인트라든지 계정에 관한 정보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데이터베이스는 오로라를 가지고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DMS 이제 콘솔에 가서 create migration 또는 이제 get started 라고 하면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위저드 기반으로 구성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이제 실제로 실행하고 그 인스턴스가 어베일러블 해지기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복제 인스턴스 자체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Summit Replication Instance 1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T2 Medium 인스턴스를 써서 디폴트 VPC 안에다가 복제 인스턴스를 미리 생성을 해놓고요. 조금 전에 RDS에서 보셨던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엔드포인트 정보, 그리고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엔드포인트 정보를 이렇게 제가 미리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한 구성이 끝났으니까 복제 태스크를 실제로 생성을 해보면 되겠죠. 예, 복제 태스크를 생성을 하는데 태스크 생성 누르게 되고요. 제가 이름을 태스크 네임을 서밋 데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스크가 복제 태스크가 실행이 될 복제 인스턴스는 어떤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등록한 소스 엔드포인트라든지 타겟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엔드포인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타입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existing 데이터만 카피를 할지, 또는 변경분만 복제를 할지,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옵션은
두 개를 다 할지, 풀 로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곧 이어서 변경분에 대한 복제를 시작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변경분 복제를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변경분 복제를 위한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약간의 리콰이어먼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니까 서플멘털 로깅도 켜져 있어야 되고요. 아카이브 로그도 충분히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로그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유저의 프리빌리지도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권고를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상세 구성이 있고, 테이블을 매핑을 합니다. 예, 어떤 자원들을, 어떤 스키마들을 복제를 할지 복제의 대상이 되는 복제 대상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키마 네임을 지정을 하는데 모든 스키마 그리고 모든 테이블들을 다 인클루드해서 그냥 풀로드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셀렉트 룰 하나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룰을 하나 추가를 했더니 트랜스포메이션 룰, 변경에 대한 약간의 룰을 더 추가할 수 있네요. 그래서 한번 추가를 해봤더니 타겟이 되는 스키마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스키마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변경 작업, 트랜스포메이션을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이 스키마를 리네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케이스를 다 변경을 한다든지 프리픽스, 서픽스 이런 걸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 작업이 있게 되네요. 저는 프리픽스를 조금 더해서 서밋을 위해서 생성한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프리픽스만 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task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태스크가 생성이 되고, 이 태스크 자체도 생성되는 거는 이제 소스하고 타겟에 다 접속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약간의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콘솔에서 이 태스크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와치 통해서 이 로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매트릭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테이블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스키마하고 모든 테이블들을 선택을 했으니까 이 각 테이블들에 대해서 이 통계 정보, 얼만큼의 인서트 쿼리가, 그 다음에 얼만큼의 업데이트 쿼리가 또는 DDL 쿼리가 풀로드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또한 클라우드 와치 로그즈에서 로그도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니까 생성이 되는 걸 보고 생성이 되는 걸 지켜보도록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 같이 DMS 이용한 마이그레이션 쉽게 시작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현재는 AWS의 모든 공개되어 있는 퍼블릭 리전에서 DMS를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을 보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인스턴스 타입이 T2, 아주 작은 인스턴스 타입하고 컴퓨팅 중심의 C4 인스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발이라든지 테스트 하실 때에는 T2 인스턴스를 써서 비용을 조금만 지출하시면서 사용을 하시고요.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C4 인스턴스를 사용하셔서 사용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약간 기술적으로 아까도 이제 복제의 타입을 선택하면서 기술적인 리퀘어먼트가 있는 것들이 좀 보셨지 않습니까? 소스 데이터베이스일 때, 타겟 데이터베이스일 때 약간의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또는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지원이 되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이 소스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지원이 되는 것들이고요. 최근에는 이 장표를 만들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도 DMS에 계속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NoSQL 데이터베이스인 몽고DB도 현재는 원본 데이터베이스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고려사항이 있는 부분은 만약에 RDS를 쓰시면서 SQL 서버를 쓰신다라고 하면 변경분에 대해서 복제를 하는 CD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RDS, MS SQL 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 보시는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DMS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는데 특별한 제약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라이센스 텀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원본이 됐던 타겟이 됐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AWS의 위에 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오라클에서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라클 원본일 경우에는 그 오라클 엔진에 대한 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스트업되어 있는 버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큐멘테이션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풀로드 그리고 체인지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해서 약간의 로깅 구성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로그 모드도 활성을 해야 되고 서플멘탈 로깅도 활성화를 해야 되고, 그 로그에 액세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셀렉트 쿼리를 날릴 수 있는 읽기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프리빌리지가 있어야 이 DMS를 이용을 해서 소스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타겟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비교적 더 간단합니다. 라이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권한, 계정에 대한 권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이 이 복제 인스턴스가 소스에도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 타겟에도 접속할 수 있어야 되고 하니까 네트워크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을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경우에 네트워크 구성은 이제 딱 두 가지가 있게 되죠.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전부 다 프라이빗한 서브넷,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안에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 AWS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여서 둘 다 퍼블릭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VPN을 구성한다든지 다이렉트 커넥트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액세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테스트할 때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복제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타입이 존재하고요.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시게 되고요. VPC 안에서 동작하면서 특정 서브넷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브넷에 적용되어 있는 네트워크 ACL이라든지 하는 이제 방화벽 정책 같은 것들도 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DMS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로 RDS에서도 보면 멀티 에이지 옵션이 있어서 마스터가 있고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두 개가 이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제 인스턴스도 마찬가지로 그 인스턴스에 페일리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마스터에 대해서 스탠바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DMS에서도 RDS하고 똑같이 멀티 에이지라고 하는 옵션을 켜시게 되면 마스터 스탠바이로 이중화되어 있는 복제 인스턴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제 인스턴스 위에서 복제 태스크를 구성을 하시는데, 복제 태스크에 대한 타입이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부분은 아까 같이 살펴봤고요. 테이블을 매핑할 때에도 어떤 스키마, 어떤 테이블들을 선택할지 셀렉션하는 룰, 그 다음에 스키마를 이제 네이밍 같은 것들이 변경하고 컬럼을 이제 필터링하는 그런 이제 변환 룰, 그리고 필터링과 같은 것들을 이 복제 작업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때는 아주 간단하게 실행을 하면서 하나의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서 한 복제 인스턴스에서 한 개 태스크만 동작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개 인스턴스에서 여러 개의 태스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본이 있고 복수 개의 타겟이 있는 그런 구성을 한 복제 인스턴스 위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거꾸로 여러 개의 이제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하나의 타겟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그런 구성도 역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스키마 컨버전 툴에 대한 부분이고요. 스키마 컨버전 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세션의 주제가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 AWS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다르면 지원하는 기능이라든지 특성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스키마에 대한
변환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DMS가 자동으로 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타겟에 적정한 스키마로 변환해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일을 자동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툴이 스키마 컨버전 툴, 저희가 줄여서 SCT라고 하는 툴을 쓰실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지원하는 기능은 오라클하고 SQL 서버를 오로라, 그 다음에 마이스퀄, 마리아DB, 포스트그리SQL 이 4개 엔진으로 변환할 때 어떻게 스키마가 컨버전 돼야 하는지를 리포팅을 해준다든지, 여기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진단 보고서라고 되어 있죠.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갈 때 얼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얼만큼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세스먼트 리포트 형식으로, 진단 보고서 형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이제 코드 브라우저 통해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제 왼쪽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화면이 예를 들면 오라클 같은 원본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우측에서 보시는 부분이 RDS의 MySQL 같은 타겟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보시면 특정한 이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덱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인덱스에 대해서는 특정한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구성을 하라고 이 스키마 컨버전 툴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이 우측에 리스트되어 있는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컨버전 하는 것에 대해서 레코멘데이션도 주고 자동으로 변환도 해주고, 이런 일을 스키마 컨버전 툴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마이그레이션 진단 보고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라클이 될 수도 있고 SQL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이 원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스키마를 선택해서 이 리포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스키마 컨버전 툴이 지원하는 4개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차트,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DMS가 원본하고 그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시는 것 같이 2개 이제 접속을 하고요, 어세스먼트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공되는 리포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리포트 안에는 아주 디테일한 가이드까지 있어서 마이그레이션 시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약간의 구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리포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간단하게 스키마 컨버전 툴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 건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이 스키마 컨버전 툴을 제 랩탑에서 실행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제일 처음 실행했을 때는 위저드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OLTP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컨버전하는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구성을 하니까, 아까 저희가 RDS에서 콘솔에서 봤던 오라클 소스에 대한 접속 정보,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패스워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스키마 컨버전 툴이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구성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접속 구성을 하고요. 이제 여러 개의 스키마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RDS 오라클을 생성하면서 아무런 유저를 위한 스키마를 생성하거나 하진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스키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오라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스키마인데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스키마를 선택을 하고 다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선택한 스키마에 대해서 어세스먼트를 진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키마 컨버전 툴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이 그냥 스키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인덱스도 있고 안에 뭐 스토어드 프로시저 같은 것들도 있고 특정 이제 어느 엔진에서는 지원되는 컬럼의 형식, 리미테이션 또 대상에서 지원되는 기능, 리미테이션 같은 것들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스키마 컨버전 툴에서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담고 있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이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모든 이제 선택의 대상이 되는 스키마에 대해서 그 어세스먼트를 전부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러닝 하는 데에도 약간의 이제 시간은 조금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40분까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일단 놓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어세스먼트 실행하는 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있고 이런 어세스먼트 리포트 통해서 지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MySQL, RDS MySQL로 옮기는 경우에는 스키마나 테이블이나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녹색이죠. 자동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이제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정도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액션을 취하면 변환은 할 수는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리포트를 이제 지원하는 타겟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대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것이 가장 에포트가 적게 들어갈지를 이 진단 리포트 통해서 먼저 이제 보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내용은 타겟을 이제 구성을 하고 상세한 레코멘데이션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스키마 컨버전 툴이 동작하는 간단한 이제 방식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 툴 자체는 그 별도의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설치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DMS 콘솔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기존의 오라클 또는 SQL 서버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로라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로 이전을 할 때 우선은 이 스키마 컨버전 툴을 실행을 해서 스키마를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써서 두 번의 스텝을 통해서 하는 과정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DMS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역시 또 스키마 컨버전 툴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가까운 또 이제 멀리서 오신 일본에서의 일본의 AWS 고객들이 어떻게 오라클 RAC를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저희 준 오쿠보상 사업개발 매니저를 모시고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Hello. Thank you for introducing. 안녕하세요. My name is Jun Okubo. I work for Amazon Web Services Japan, and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how our customer migrate their Oracle RAC database to Aurora. The customer name is Rekochoku. Rekochoku is one of the most popular music delivery service online for Japanese market. And Club Rekochoku provide various features for members who use Rekochoku services like, I like to use Rekochoku and I like to sign up for the service. Also, customers can register my favorite artists and they can manage how many devices they use with Rekochoku. And Rekochoku on AWS, they have
many systems and services on AWS, and they have systems per function and service basis like song search and payment, membership management, and also song information, and etc. And their all systems are built on AWS. And they have more than 1,000 EC2 instances, and they are using more than 180 RDS instances, and they are using more than 30 AWS services across their business. And Rekochoku has more than 10 million customers in Japan, and their system, Club Rekochoku, have more than 250 requests per second in the peak time. So their high availability and durability was very important because Club Rekochoku is critical system across Rekochoku. And here is a system diagram, and as you see, they have Aurora, let's see, and two Aurora instances, and one is for master instance, one is read replicas. And they authorize the member access from API, and also they have batch processing like reporting from read replicas, and also they have analyzing system on Amazon Redshift. And they used to use Oracle RAC database, which is 2 nodes of Oracle Enterprise Edition RAC, and they are using partitioning and some other options like diagnostics and tuning pack. And all components are redundant because this was very critical service. And tasks of DBA was how many concurrent users are using the system, and how much table spaces are using, and the CPU, etc., etc. So when they move to Aurora, they need to secure high availability. The database is used across all services, and they would like to. They need to achieve the high availability and durability, reliability, same level as Oracle RAC. So also they want to transfer the administration tasks to development teams so that they can reduce the human cost for administration, and each development teams can focus on their application development. And actually, they had 4 steps to migrate. They just recreate tables and rewrite SQLs and migrate data and conduct performance testing. And actually, the project was completed last year. They wanted to use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and schema conversion too, because if there were, it could be much easier. So in summary, so far they don't have any trouble with Aurora. They achieve a high availability, same as Oracle on-premise database. And also there were some huge maintenance window in Aurora. They can avoid this by zero downtime patch will mitigate the impact. And almost zero administration and no problem with performance. In terms of performance, actually they have better performance than Oracle on-premise RAC. And there is no software license cost need to be managed. And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this opportunity, and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AWS 고객도 역시 오라클에서 저희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잘 드렸고요. 제가 이제 사실 이번 세션에서 드리고 싶었던 한 말씀인데 You are not alone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오라클에서 다른 AWS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글로벌리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행사에서
다른 이제 트랙에서 발표가 있는데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의 테크니컬 세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DMS를 써서 오라클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런 그 오라클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요구들을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로라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오로라가 기본적으로는 MySQL하고 호환되는 엔진만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PostgreSQL 같은 경우에는 SQL문의 그 문법이라든지 하는 관점에서는 오라클하고 가장 호환성이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PostgreSQL의 9.6 버전하고 호환이 되는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도 역시 프리뷰 형태로 지금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스키마 컨버전 툴 이용해서 훨씬 더 편하게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일본의 고객 사례 보셨던 것처럼 이미 많은 분들이 오라클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한국 고객분들이시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을 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국내 파트너사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메가존이라든지 구더스라든지 엑셈이라든지 베스핀 글로벌이라든지 하는 저희의 그 AWS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파트너들도 계시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은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들이 저희 AWS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한번 세션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면 직접 DMS나 SCT 한번 구성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